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그것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를 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대통령 임기 중 나온 또 다른 엉뚱한 헤드라인일 뿐이라고 여겼기에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잊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절대 아니오를 최종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집무실로 돌아왔고 그 그린란드 파일은 그의 책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중한 문의나 이면 채널을 통한 외교적 탐색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4년간의 원한과 스스로 역사적이라고 주장하는 위임권,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 하나하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정보 분석가, 나토 계획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생존주의자들이 지금 당장 워게임을 수행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느 날 아침 지도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왜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을 위한 경고로 여기십시오. 향후 6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루이지아나 매입 이후 가장 대담한 전략적 행보로 기억되거나 서방 동맹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균열된 순간으로 기억될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기 전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략을 분석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전통적인 지정학의 렌즈로 이를 분석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외교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50년 동안 한 가지 핵심 교훈을 배운 퀸즈 출신의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며 테이블에서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테이블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트럼프에게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닙니다. 그린란드는 자산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입니다.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할 자원도 없으며 진지하게 원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지켜낼 힘도 없는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세계에서 그것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 아직 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욕적인 판매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2026년이 2019년과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배웠습니다. 첫 임기 때 트럼프는 그린란드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거절당해 망신을 당했고 농담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사와 외교관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임기에서 트럼프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 트럼프는 계획과 다층적인 계획들, 단계별 확대 방안, 파악된 압박 지점들을 가지고 들어오며 미국의 공격성에 대해 유럽 언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79세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산을 남길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평생 동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남에게 호감을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린란드는 그가 7년 동안 생각해온 승리입니다. 그가
거래의 기술, 북극판, 부드러운 인수를 통해 어떻게 이를 얻어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국가를 그냥 살 수는 없다고들 합니다.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대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국가를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표를 써주고 구매라고 부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보다 더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팔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수행한 모든 부동산 거래의 핵심입니다. 공정한 가치를 제안해서 판매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안보다 다른 대안들이 더 나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획이 있고 이미 실행 중입니다. 1단계, 코펜하겐을 완전히 우회하십시오. 덴마크가 기술적으로는 그린란드를 관리하지만 그린란드는 2009년부터 자치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체의회와 총리가 있으며 20년 동안 힘을 키워온 독립운동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팀은 덴마크 외무부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크에 직접 연락합니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본인이 직접 그린란드 지도부에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 코펜하겐이 당신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둡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입니다. 관료주의를 우회하십시오. 의사 결정권자와 대화하십시오. 권한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당국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별도의 협상을 만드십시오. 2단계, 덴마크를 초라하게 만드는 제안을 하십시오.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매년 약 6억 달러의 보조금을 보냅니다. 이 돈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고 의료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 중 하나인 그곳에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역제안은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즉각적인 투자와 덴마크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준의 지속적인 약속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심해 항구, 군용 및 상업용 교통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 새로운 병원, 바이킹 시대 이후 고립되어 있던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고속 인터넷, 자원 개발 파트너십,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하는 모든 그린란드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덴마크가 이에 맞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린란드인이 가본 적도 없는 국가와의 문화적 연결입니까? 그린란드가 수십 년 동안 벗어나려 노력해온 식민주의의 공유된 역사입니까? 세계가 변하는 동안 작은 유럽 강대국의 작은 영토로 남아있을 권리입니까? 트럼프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합의를 터무니없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 합병이 아니라 해방으로 틀을 짜십시오. 이것이 이 계획의 천재적인 부분이며 순수한 트럼프식입니다. 그는 누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국제법상 가장 신성한 원칙인 자결권이라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투표하게 하십시오. 그들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이보다 더 민주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린란드 사람들이 미국과 결합하기를 선택한다면 안 된다고 말할 덴마크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코펜하겐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낼까요? 무력으로 식민 통치를 재간교할까요? EU는 주권에 대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유엔은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연단에 서서 자신이 덴마크의 신민보다 미국인이 되기로 결정한 그린란드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할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름다우면서도 화가 치미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그린란드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반수는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더라도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특히 대안으로 수십억 달러가 따라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북극판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다음 그들이 마치 선택권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부드러운 접근 방식이 트럼프의 일정에 맞춰 충분히 빠르게 작동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해 이해해야 할 점은 그가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4년이 있습니다. 쌓아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단호하게 버티거나 EU가 효과적인 저항을 구축하거나 그린란드 독립 국민투표가 지연되거나 조작된다면 트럼프에게는 플랜 B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 B는 순수한 경제 전쟁입니다. 당신은 그가 이전에 철강, 알루미늄,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협상 전술이었습니다. 그가 덴마크에 하려고 준비 중인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젬픽을 복용했거나 위고비를 복용했거나 당뇨병을 관리하거나 약물의 도움으로 살을 빼려는 지인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덴마크 경제에 자금을 지원한 셈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약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약은 미국 전역의 약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가는 덴마크 국가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어떻게 무기화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극 접근권에 대한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하나로 덴마크산 제약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선적을 지연시키는 FDA 안전점검과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 공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메디케어 협상 규칙과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폭락합니다. 덴마크 크론에는 흔들립니다. 코펜하겐 전역의 연기금은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불편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린란드를 넘겨주지 않으면 제약 산업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으며 무엇이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지렛대는 더 큽니다. 나토. 유럽의 안보 체제 전체는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미국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단 하나의 가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폴란드의 미군 전투기, 북대서양의 미군 잠수함.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제5조의 약속. 만약 그 약속이 조건부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트럼프는 수년 동안 나토 동맹국들이 응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왔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 트럼프는 불평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방위 공약이 재검토됩니다. 군대 배치가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린란드 문제에 가장 비협조적인 동맹국들이 가장 많은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나토를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토를 재구조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에 집중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번역하자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지원 없는 유럽 안보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발트해 국가들은 러시아를 두려워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두려워합니다. 나토 동쪽 측면의 절반이 미국의 공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덴마크의 자존심 때문에 그 관계를 불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덴마크는 고립됩니다. EU는
강력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어조의 성명이 탱크를 막지는 못하며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지렛대입니다. 미국의 보호는 권리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마침내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에는 이제 그린란드가 포함됩니다. 전략 분석을 잠시 멈추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트럼프의 비판자들은 이것이 자만심과 허영심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6만 명이 사는 얼어붙은 섬일지라도 부동산 확보를 멈추지 못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욕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으로 타당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교정책 기득권층이 깨닫기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이를 파악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결코 그를 용서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두 단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미국이 현재 그 자원을 둘러싼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F-35에는 히토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에이브람스 탱크 사격 통제 시스템, 위성, 드론 등 미국을 적대국보다 앞서게 하는 모든 첨단 군사 장비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연료류까지 금속 원소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군사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현대 경제를 움직이고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모든 것에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산의 90%가 아니라 가공, 정제, 그리고 원석을 사용 가능한 재료로 변환하는 과정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세계화를 자축하며 공급망이 항상 자유롭게 흐를 것이라고 가정하는 동안 30년을 투자해 그 독점권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원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그랬고 다시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공장들은 가동을 멈춥니다. 미국의 군수 생산이 중단되고 미국은 미사일을 실을 수 없다면 세계의 모든 항공모함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책 전문가처럼 설명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는 지렛대를 이해합니다. 그는 의존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을 주요 적대국에 의존하는 국가는 이미 패배한 국가이며 단지 그 사실을 모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린란드가 해결책입니다. 크바네피엘 매장지에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얼음이 후퇴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섬의 대부분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질 조사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나며 아직 모르는 것은 아마 더 클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장악하고 그 매장지를 개발하며 미국 측 영토에 가공시설을 건설하면 순식간에 중국의 독점권은 깨집니다. 갑자기 미국에 대안이 생깁니다. 갑자기 지렛대가 이동합니다. 이것은 확장을 위한 확장이 아닙니다. 공급망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식량을 수입하던 국가가 갑자기 농지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산업적 조치입니다. 그리고 매년 얼음이 녹고 그 매장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며 북극 항로가 열릴수록 그린란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적정 가격에 이를 인수할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창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창 안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판자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난하느라 그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얻습니다. 매력이든 강요든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는 성사됩니다. 누크의 미국 국기가 개양됩니다. 지도가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스크바부터 시작해 봅시다. 크렘린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외교적 위기에 머물지 않으면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달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메가 들쥐를 감시하듯 북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자원 매장지, 군사적 배치. 러시아는 20년 동안 북극 장악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소련 시대의 기지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쇠빙선들을 건조했습니다. 해저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힘을 그들의 경로에 직접 배치합니다.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위망입니다. 나토가 동쪽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자신의 당연한 영향권이라 생각하는 북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린란드의 미국 군사시설은 북해 함대에 대한 미국의 감시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바다에 미국의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투사 능력이 모든 러시아 전략 계획가들에게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듭니다. 푸틴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공격적일 것입니다. 북극의 군사화가 가속화됩니다. 북해 함대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투입됩니다. 콜라 반도에 새로운 기지들이 들어섭니다. 북대서양의 잠수함 순찰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발사 준비 상태에 더 가깝게 이동합니다. 회색 지대 전쟁이 격화됩니다.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지나는 해역을 러시아 잠수함들이 정밀하게 조사할 모든 이유가 생깁니다. 고위도 북극권에서의 GPS 재민기 일상이 됩니다. 연구기지들은 간섭을 보고합니다. 어선들은 낚시를 하지 않는 배들에 의해 미행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 차원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러시아의 핵 교리는 북해 함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탄도미사일 잠수함들은 북극 얼음 아래에서 활동합니다. 그 능력을 위협하는 어떤 움직임도 그들의 계산으로는 핵 억제력을 위협하는 움직임입니다. 확전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전쟁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가깝습니다. 트럼프의 행보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남은 인생 동안 매일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베이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진핑은 20년 동안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구축해 왔습니다. 중국 항구에서 유럽 시장까지의 여정을 몇 주 단축하는 북극 항로. 러시아 및 거래를 원하는 누구와도 맺는 자원 추출 파트너십. 북극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극 거버넌스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트럼프의 그린란드 행보는 그 전략의 심장을 찌르는 칼입니다. 그 항로들은 그린란드를 바로 지나갑니다. 미국의 해군력 존재는 미국의 감시를 의미하며 이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혹은 그 경로를 돌아가는 것보다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북극 꿈은 접근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접근권이 이제 미국의 선의에 따른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 파트너십에 대해 말하자면 그린란드는 그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덴마크가 불안해하기 전부터 그린란드의 광업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미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단순히 닫히는 것이 아니라 용접되어 폐쇄되고 미국 군사 시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됩니다. 시진핑의 대응은 경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히토류 원소들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장기적인 공급 전쟁에서는 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가공 과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환기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출 제한이 발효됩니다. 가공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가공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의 주문이 갑자기 지연됩니다. 품질 관리 문제, 서류상의 문제 등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업을 파산시키는 종류의 경제 전쟁입니다. 베이징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독점을 깨고 싶다고? 좋다. 하지만 대안을 만드는 데 걸리는 매년 당신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제한 조치가 미국 제조업을 무너뜨리기 전에 미국이 그린란드의 매장지를 가동할 수 있을까요? 그 경주에는 최소 5년, 아마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가 이어지는 매달, 미국 산업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행보에서 가장 흥미로운 여파는 모스크바나 베이징이 아닙니다. 브뤼셀, 베를린, 파리, 그리고 동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방금 일어난 일과 화해시켜야 하는 모든 동맹국의 수도에서 일어납니다. 트럼프는 방금 나토 동맹국을 강압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안보 보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949년 이후 존재해온 동맹 행동의 모든 규범을 위반했을 수도 있지만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서방 동맹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옵션 1. 동맹이 적응합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자존심을 억누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이제 더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기대를 조정합니다. 나토는 생존하지만 이제는 거래 관계가 됩니다. 가족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주주가 원할 때마다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 계약에 가까워집니다. 옵션 2. 동맹이 파편화됩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추진력을 가속화합니다. 독일은 군사 능력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EU는 나토와는 별개이면서 잠재적으로 경쟁하는 자체 안보 체제를 구축합니다. 서방 동맹은 미국 주도의 블록과 유럽 주도의 블록이라는 두 개의 동맹이 되어 편리할 때는 협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쟁하게 됩니다. 옵션 3. 트럼프가 모델을 파괴했기에 아무도 새로운 모델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제도나 규범 혹은 과거의 관행에 의해 제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인들은 이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약받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제도가 유용할 때는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그것을 바꿀 지렛대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동맹국 지도자들이 배우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미국의 보호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그 가격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없다면 스스로 대안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략적 자율성은 프랑스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생존 전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 이야기는 이쯤 해두죠. 이제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설명한 모든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큰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원합니다. 트럼프에게는 지렛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급합니다. 상황은 고조됩니다. 그 고조되는 과정에서 당신의 삶, 돈, 그리고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1번. 트럼프가 심각한 행보를 보이는 순간 기술의 기회의 창이 닫힙니다. 저는 공개적인 최후 통첩, 관세 발표, 군대 배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제한으로 보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뻔한 수순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아마도 몇 주나 몇 달 정도로 측정될 희귀해지거나 비싸질 전자제품과 부품을 확보할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야간 투식용과 열화상 장비들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비쌉니다. 민간인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없는 물건이 되기 직전입니다. 만약 구매를 미루어 왔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구매하십시오. 통신 장비, 햄라디오, 위성통신기 등 인프라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연락을 유지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칩들은 곧 중단될 공급망에서 나옵니다. 태양광 부품, 충전 컨트롤러, 인버터, 패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희토류에 의존합니다. 중국이 태양광 장비를 압박하면 가격은 치솟을 것입니다. 의료기기,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건강을 위해 의존하는 모든 전자기기들입니다. 여분의 CPAP 장치, 혈당 측정기 등 나중에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교체 부품이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사십시오. 예비용을 사십시오. 내년에 사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지금 사십시오. 기회의 창은 오늘 열려 있습니다.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5번, 금융적 포지셔닝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동성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가격에 반영해온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음을 갑자기 깨달을 때 발생하는 종류의 변동성입니다. 무엇이 오를까요? 방산주입니다. 희토류, 채굴 기업들입니다. 국내 자원 추출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금은 사람들이 겁을 먹을 때 항상 오르기 때문에 오를 것입니다. 달러는 적어도 초기에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무엇이 내릴까요? 유럽 시장, 특히 덴마크와 독일 주식, 미국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중국 주식, 원활한 미중 무역 관계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저렴한 수입품이 필요한 소비자 재량 부문도 하락할 것입니다. 저는 투자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머니가 이미 무엇을 위해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은퇴 계좌가 세상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인덱스 펀드에 들어 있다면 그 가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3번, 공급망의 현지화입니다. 저렴한 글로벌 무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이던 추세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국가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공급망은 자신에게 무기화될 수 있는 공급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게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량, 물, 전력, 의약품 등 필수품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십시오. 만약 그중 어느 하나라도 불안정한 지역이나 적대국을 통하는 긴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숲속에 혼자 있는 생존주의자는 환상입니다. 현실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실패할 때 시스템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지역 농부, 지역 공급업체, 지역 기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이 곧 개인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에너지 자립이 우선순위 목록에서 올라갑니다. 스스로 생성하는 모든 킬로와트는 글로벌 혼란이 당신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킬로와트입니다. 태양광, 배터리 백업, 심지어 단열과 같은 기본적인 효율 개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의 회수 기간이 방금 짧아졌습니다. 우선순위 3번, 정보 위생입니다. 주요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 정보 환경은 미쳐 돌아갑니다. 선전, 허위 정보, 공포, 희망 섞인 관측 등 모든 것이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채널에 넘쳐납니다. 지금 바로 소식통을 개발하십시오. 과거 위기 때 누가 신뢰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십시오.
누가 실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저 의견만 내놓는지 구별하십시오. 절실히 필요하기 전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2차적 효과를 주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트럼프의 발표를 다룰 것입니다. 중국의 대응, 러시아의 배치, 유럽의 밀실 협상을 다루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종종 한면 밖에서 일어납니다. 운영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워지면 당신의 준비 상태를 광고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공유할지, 어디서 공유할지, 그리고 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지 생각하십시오.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봅시다. 1867년 윌리엄 수워드 국무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에이커당 2센트의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언론은 결코 가치가 없을 얼어붙은 황무지라며 수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알래스카는 전략적 초석입니다. 석유, 군사시설, 미사일 방어, 북극 접근권. 에이커당 2센트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투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만의 수워드의 어리석은 짓들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무모하고 공격적이며 전후 질서가 대변해온 모든 것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에 대한 비판은 맞을지 모르지만 전략에 대해서는 틀렸습니다. 북극은 21세기의 전략적 최전선입니다. 그 얼음 아래 있는 자원들은 석유 이후 시대를 움직일 것입니다. 그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들은 세계 무역을 재편할 것입니다. 그 군사적 위치는 두 대륙과 세 대양으로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누군가는 그린란드를 향해 움직였을 것입니다. 얼음은 녹고 있습니다. 자원은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전략적 가치는 주의를 기울이는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트럼프가 그 움직임을 실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역사는 그것이 선견지명이었는지 재앙이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아마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논쟁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인의 삶을 안내해온 편안한 가정들, 안정적인 동맹, 자유무역, 예측 가능한 제도,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신 자신과 가족이 닥쳐올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척하며 세상이 예상과 다르게 보일 때 놀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놀라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준비와 배치, 그리고 지렛대를 활용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에게서 배울 가치가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린란드 파일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진행 중입니다. 북극의 세기가 왔습니다. 그 정보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거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 세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에 맞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국가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합니다. 당신이 강점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글로벌 지도의 변화와 북극을 둘러싼 전쟁에 대한 이 분석이 지정하게 미래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전략적 움직임과 숨겨진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십시오. 역사의 다음 거대한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